왜 우리 인간은 이가 두 번밖에 나지 않는 그런 진화를 했을까? 이 이유는 암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진화학자들의 설명이거든요. 요즘 해외에서 자연 재생되는 치아 연구가 좀 활발하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일 모레 임플란트 하러 치과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싶은데, 어쩌면 저는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치과 의술이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못 드셔서 가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치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나이 들어서 잘 못 씹으시면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전에 60을 넘기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은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평생 이를 한 번밖에 못 갈거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예 이빨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한 초등학교 가기 좀 전에 대개 이제 앞니부터 빠져가지고 이를 다 갈잖아요. 그러니까 전니가 다 빠지고 그 자리에 영구치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가 상하면 더 이상 이가 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생물학자들에게는 연구 과제였어요. 왜 우리 인간은 이가 두 번밖에 나지 않는 그런 진화를 했을까? 근데 사실은 동물들 중에서 보면요, 여러 번 이가 나는 동물들이 제법 많거든요. 상어는 뭐 평생 수시로 새로운 이가 나는 거예요. 상어는 뭐 워낙 이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동물인데 그 중에 어느 이가 빠지든 그 밑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이가 나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한 3만 개 정도 이가 빠지고 나고 그런다 그래요. 많은 동물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악어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그리고 비버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통나무를 이빨로 갉아가지고 부러뜨려서 강에 댐을 만들어서 호수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는 비버. 네, 그런 동물들이 다 이가 이제 상에서 빠지면 새 이가 난단 말이에요.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가 나도록 진화를 했는데 왜 우리 인간하고 영장류들은 이가 두 번밖에 안 나는 걸로 진화했을까?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비교적 인정받는 설명은 뭐냐? 생각해보면 이제 도마뱀 중에 꼬리를 밟히면 꼬리를 끊어내고 그냥 튀는 도마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 꼬리가 다시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팔다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이유는 아마도 암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진화학자들의 설명이거든요. 그렇게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암을 겪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거라는 거죠. 암세포는 바로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도 자꾸 분열을 하는 바람에 암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어쩌면 그런 그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재생되지 않도록 진화한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포함한 영장류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참 진화라는 게, 그래서 모든 옵션을 다 꺼내놓고 제일 좋은 걸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코끼리는 전반적인 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진화를 한 덩치 큰 오래 사는 동물, 신기한 동물인데요. 사실은 치아의 발달 과정에서도 되게 신기해요. 코끼리는 워낙 질긴 그 식물세포, 식물 조직을 많이 씹어 먹어야 되니까 특히 어금니가 발달한 동물인데,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어금니가 마모가 먼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하나 마모가 돼서 빠지고 이러면 뒤에 있는 어금니들이 이렇게 밀려서 앞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제일 뒤에서부터 새로운 어금니가 나고,
코끼리는 참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재생 능력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Regenerative Biology라 그래서 재생 생물학인데요. 하버드 대학이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제일 핫한 그런 분야인데 암 발생 같은 그런 걸 줄이면서 혹시 몸의 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이 차원에서 일본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약물로 치아를 재생시키는 그 방법을 지금 해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 2030년쯤에는 상용화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2030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기다려 볼까요? 한 5년 버텨볼까 지금 그래서 싱숭생숭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은 줄기세포 기술이라고 봐도 되나요?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치아 세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줄기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들하고 성격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약간은 약물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에나멜이거든요. 치아에서 제일 먼저 손상되고 하는 게 제일 바깥 부분을 이제 감싸고 있는 에나멜인데 그 에나멜 성분까지 과연 재생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독특한 연구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연구 결과 듣자마자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저도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벨크로 같은 찍찍이는 가방이나 뭐 신발에 우리 벌써 많이 쓰고 있고 상어 스킨 이용해서 수영복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온갖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비춰볼 때 이건 진짜 해볼 만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어처럼 계속 치아가 재생된다고 치면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치아가 32개잖아요. 위아래 16개씩. 근데 지금 현대인에게서 숫자가 지금 살살 줄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질긴 걸 옛날만큼 안 먹으니까 활용도가 줄어들어서 턱 자체가 지금 줄면서 제일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자리가 비좁아지니까 그게 사랑니가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이미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32개를 갖고 있는 동물이 기린이에요. 근데 기린은 32개가 거의 다 어금니예요. 기린 뭐 보면 호물호물 하잖아요. 앞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송곳니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송곳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드라큘라 백작이 되지 않는 한 뭐 송곳니를 쓸 일이 없잖아요. 송곳니도 지금 점점 아마 퇴화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앞니를 옛날만큼 또 쓰고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또 연구해 볼 만한 동물이 영어로는 naked mole rat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개미 제국처럼 저 아프리카 총원의 지하에 사는 두더지인데 여왕이 한 마리 있고 나머지는 다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왕 한 마리만 새끼를 낳고 다른 두더지들은 다 일꾼처럼 그 새끼를 돌보고 포유동물인데 개미처럼 사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걔네는 지하에서 나무 뿌리를 이렇게 주로 갉아먹고 이래서 앞니만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마모가 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완전히 새로 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다시 자라요. 되게 신기한 진화를 또 한 거죠. 근데 그 동물도 지금 암도 별로 발생하지 않고 쥐과동물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 축에 껴서 또 노화 연구를 지금 하는 분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경우는 전통적인 치아의 배열 자체가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근데 앞니는 아마 오히려 더 미용 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우리는 워낙 대화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치아 재생 기술이 발달된다 그러면 지금처럼의 이런 형태의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골고루 크기도 비슷한 치아들이 쭉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도록 미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조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좀 저는 해봤어요.
어떤 치아가 이렇게 보일 때 가장 혐오감을 덜 주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나 뭐 이런 치아 미용 쪽으로 또 상당히 발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이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뜻밖의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이가 없는 줄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빨은 아닌데 실제로 치아라고 부를 수 있는 돌기들이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 작은 돌기들이 어떤 달팽이 중에서 2만 개를 카운트한 적도 있습니다. 이 개수들이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오랜 화석에도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걸로 보면 초창기부터 32개로 고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일본 학자들의 이런 연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새로운 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과연 32개를 유지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스스로 개수를 조절하면서 살지 되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는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청력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는 제가 굉장히 튼튼한 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가 많이 마모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치과에 제법 자주 이제 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제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번에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 학자들이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몇 년 내로 상용화된다 그러면 굳이 제가 임플란트를 여지껏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할 필요가 있을까? 제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도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제 문제를 괜히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독, 좋아요, I love you.